콥트 뮤지엄 가는 인드라이버 택시를 탔습니다. 이집트 인드라이버 택시 안에서 항공 노래를 듣습니다. 여기 드라이버께서 그 블루투스 연결하라고 해서 지금 셸리의 폰을 블루투스 연결해서 핫백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콥트 박물관 근처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으로 가야 된대. 자, 콥트 박물관 출입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콥틱 뮤지엄에 입장했습니다. 뮤지엄 갤러리 쪽으로 가야지. 사람들 저쪽에 있으니까. 콥틱 뮤지엄 Please this direction,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다. 약간 뭐 동양풍도 나고 그러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의 단일 위격 안에서 육신화를 통해 하나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콥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독교회의 뿌리를 둔 오리엔트 정교회의 한 교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었다. 주로 이집트와 아프리카 북동부를 거점으로 전래되어 왔으며 19세기, 20세기에는 콥트 정교회로 자칭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콥트인들이 주로 그리스인들로 구성된 동방 정교회와 스스로 구별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도 콥트 교회가 있으며 수단, 그다음에 한국에도 있다는 콥트 교단이 있다고? 이거는 왕관 같은데? 교황 주교? 매뉴스크립트? 낭하마디 매뉴스크립트. 성경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옛날 책들 이런 필사본들이 참 존성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겁니다. 금박도 막 입히고. 여기는 도자기나 동물뼈에 그림과 글씨를 새겨 놓은 거네요. 여기 멋진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여기 콥트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건지. 여기 천정이 나무로 조각을 해서 나무로 조각도 하고 채색을 하고, 저 위에는 돔 형태를 만들어서 아주 멋지네요. 이슬람풍의 기하학 무늬 같은 창살도 있고, 여기는 콥트 박물관의 메탈 오브젝트, 금속 공예품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여기는 뭐 건물의 모형 같은 건데 멋지네요. 건물의 모형이 아니라 마차 같은 걸까? 이거 마차 같은 거네요. 여기 창문을 위로 열 수 있고, 중앙 마당이 멋지다. 이런 야자수가 자라고 있는 중앙 마당이 멋있습니다. Hall of Churches of Old Cairo. 이게 다네? 자, 콥틱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온 것 같군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거는 세인트 조지 처치. 자, 그 다음에는 행잉 처치라는 데를 가봐야 되는데, 여기 콥트 박물관을 바로 나오면은 지하철 역이 있네요. 저기 오른쪽으로 투더 처치 돼 있다. 올라가 봅시다. 투더 처치. 크리스마스.
이 교회는 버진 메리,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위한 교회인 것 같고요. 이름이 Saint Virgin Mary's Coptic Orthodox Church. 그리고 여기 천정의 모습이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뒤집어 놓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행잉처치라고 불려지는 이유 자체가 로마 유적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밑에 엄청 아래쪽에 바닥이 보입니다. 여기 뭐 보는데 꽤 높습니다. 로마 유적 위에 건설되어서 아주 높은 곳에 지어졌다고 해서 행잉 처치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행잉 처치라고 하는 이유가 로마 유적 위에 세워졌대, 교회가. 그래서 이제 저 위에 뭐 좀 매달려 있는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아까 그 바닥에 있었어. 바닥에 이렇게 뚫려 있었고, 그 바닥이 로마 유적이다. 저 밑에서 이만큼 위쪽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여기는 관리는 열심히 한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자, 콥틱 지구 관광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 콥틱 지구에 콥틱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콥틱 박물관에는 입장료 때문인지 관광객도 많지가 않았고요. 교회 위주로 관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까르푸 가는데 이 지하철, 여기 콥틱 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툭툭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예. 자, 툭툭을 타고 약 한 10분 정도 이동할 것 같고요. 툭툭 가격 협상을 했는데 30파운드, 한 대당 30파운드고 일단 두 명씩 나눠 탔습니다. 옆에는 셀리와 더스윗 하고 있습니다. 얘들 신났어. 두 명이서 친구인가 봐. 오, 위험. 우와, 대박 이것들. 야, 툭툭 운전은 이 어디보다 여기가 더 과격하네요. 일부러 이런 것 같다, 이게. 까르푸. 오케이. 자, 내리자. 땡큐. 자, 30에서 60파운드 내고 까르푸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히비스커스, 요게 그 이집트에서 유명한 차라고 해서 요것을 몇 박스 구입했습니다. 여기 이게 우리 박스야. 무화과 잼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화과 잼 하나 맛보기 위해서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물 사고 히비스커스 차를 좀 여러 개 샀습니다. 이게 유명한 거야? 석류? 그래,
아, 석류. 아, 그래. 이 브랜드 뭐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 그래서 사본 거야. 까르페에서 음료하고 히비스큐스 차를 몇 개 사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 바베큐로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여기가 타흐르 광장. 저기 나일 리츠 칼튼 호텔이 보이네. 저런 건 한 100만 원. 타흐르 광장을 차로 한번 둘러봅니다. 인터컨티넨탈. 여기도 참 여기가 중심가니까 그래도 좋은 호텔들이 많아. 아, 저기 박물관인가? 박물관인가 보다. 이집트 국립박물관인 것 같은데 박물관은 우리 너무 많이 다녔어. 아, 박물관은 많이 다닌 건 아닌데 이집트 관련한 문명은 충분히 본 것 같다. 하나 바비큐에 다시 왔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테이블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떡볶이는 서비스라고 나왔습니다. 맛있다. 맛있지?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 맛인데? 응? 그게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에서 먹는 떡볶이 맛. 이 집 진짜 음식 잘한다. 쌈장 지대로야. 이게 고소하네. 그치? 쌈장 되게 고소하고. 소고기 탕수육, 그 다음에 육개장을 시켰습니다. 육개장 맛있어? 탕수육도 괜찮아. 여기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게 진짜 한국 맛이야, 완전히. 이거 볶음밥. 공깃밥. 자,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말씀 말씀하세요. 네. 자, 김치볶음밥 맛을 봅시다. 김치볶음밥은 살짝 아쉽네. 김치볶음밥 먹어봐.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맛있어. 괜찮아. 배추가 완전히 이렇게 우리 쪽하고 이렇게 모양은 같은데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김치를 해도 그 김치가 우리 그 약간 묵은지 그런 걸로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이런 거는 한국 거 쓰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맛은 고추 다 나니까. 육개장에 밥하고 좀 먹어보자. 역시 국물, 얼큰한 국물 먹어줘야 돼. 돼지 고추장 볶음, 제육볶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돌판에 나오니까 더 좋아 보이는데? 돌판 제육볶음 먹어보자. 어제와 같은 맛이군. 어제도 맛있게 먹었잖아. 쌈, 와, 그렇지. 이거지. 와, 쌈에. 쌈장. 밥 좀. 밥 듬뿍에. 고기 큰 거 한 점. 쌈장을 넣어서. 이집트 음식 먹을 때는 어느 정도 먹다가 속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는 거. 이렇게 못 먹겠다. 근데 양고기까지는 양고기네 한 덩어리 먹었잖아. 그랬나? 한 덩어리 먹었어? 먹다 보니 냄새가 살짝 나고. 그 아스완에서 그 구이 먹었을 때 있지. 그건 난 괜찮았거든. 그때 그거 괜찮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프하고 그거 괜찮은데 근데 한식에 비하지는 못하는 게 그걸 먹다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정도 딱 먹으니까 배가 살짝 찰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 막 포만감이 느껴질 정도로 못 먹겠더라고. 근데 어제 이거는 막 포만감 뱉어질 정도로 먹었는데도 들어가잖아. 이게 한국인은 그래서 한식을 찾게 되는가 봐. 어제보다 적게 나왔어. 1770파운드가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하나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인드라이브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한 8시 40분 경이고요. 에어비앤비 숙소 앞 베란다에서 촬영 중입니다. 자, 여기 이집트의 건물 구조들을 보면 이렇게 옥상이 폐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 보이는데 저렇게 완공되지 않은 듯한 건물들이 꽤 보이는 이유는 여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법률 때문에 그러네요. 특히 세법, 1950년대에 제정된 세법에서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되면 그 세액이 아주 높다고 했는데 47%까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에 어떤 가액의 47%인지는 검색 결과에서 제대로 얻지를 못했지만 여튼 아주 높은 세금 때문에 건물을 완공하지 않는 것이 집주인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임대료를 고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고정 임대료가 월 한 20달러 정도 수준, 그리고 그 임대료를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하였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은 집을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없어서 유지보수하기도 힘들었고 유지보수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건물 외관들은 폐허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내부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가 잘 꾸미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룩소르에서 에어비앤비 머물렀을 때 그 주인집에 짐을 맡겼었는데 그 주인집 내부는 아주 잘 꾸며 놓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숙소에서 인드라이브로 공항 가는 차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어텐션에서 나타나는 문구가 공항 주차비가 30파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 플러스 30파운드에서 210파운드가 되고요. 공항에서 여기 올 때는 750파운드를 주었는데 750파운드. 우린 그때 여기가 아니라 기자였구나. 기자니까 조금 더 줬긴 줘야 됐겠다. 그래도 한 400파운드였으면은 적당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한 2배 가까이 그때 바가지를 쓴 것 같습니다. 자, 인드라이브 차가 도착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Terminal 2 or 3?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점심으로 버거킹을 먹을까? 이집트 여행의 지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지출 금액은 769만 258원인데 뭐 환율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약 한 707만 원 정도 지출했는 걸로 보이고요. 항공권은 사실 저희 여행이 영국, 그 다음에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여기 그 이집트 여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집트 여행의 항공료는 311만 2,400원인데 카이로 인천 3인이 157만 6,800원이고 카이로에서 런던 1명이 64만 1,600원, 그리고 아테네에서 카이로 온 4명의 항공료가 89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식비가 토탈 71만 6천원, 티켓비가 많이 비싸네. 티켓비가 80만 4,590원,
숙박비가 엄청 싸게 묵어서 카이로 여행 전체 통틀어 49만 원. 그리고 식비가 71만 6천 원. 뭐 기타 비용해서 22만 5천 원 정도고, 교통비가 여기 이집트 전체 이제 교통비가 131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 야간 기차가 한 75만 원 정도 되었으니까 절반 이상이 그 야간 기차 비용이고, 나머지 뭐 그렇게 교통비도 많이 사용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어 비용이나 뭐 기타 비용 이렇게 해서 한 60여만 원 정도에서 총 지출이 707만 원 정도, 아주 싸게 4인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집트 여행은 10박 11일,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 경유해서 한 뭐 1박 2일 정도 이제 항공에서 도착하는 게, 오늘 월요일 날 출발해서 내일 화요일 날 도착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집트 여행만 본다면 10박 11일, 그리고 영국 여행이 5박 6일, 그리스 여행이 2박 3일, 이렇게 해서 전체로 따지면 17박 18일, 영국, 아테네, 이집트 토탈 여행 경비로는 한 1,430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창 밖으로 아마도 우리가 타야 될 에어 차이나 항공기가 보입니다. 차이나 에어에 탑승했습니다. 차이나 에어 차이나에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터치가 안 되고요. 여기 이걸 움직여서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需要一个箱子 이 啊，就拖住它。对， 상당히 불편한데, 일단 터치가 안 된다는 거.